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거든요. 엄청났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나 뭐 이메일, 댓글 통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뭐 Q&A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뭔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시고 또 굉장히 민감해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인 Q&A에 앞서서 이번에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해서 바뀐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총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을 간략히 언급해 드리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규제 지역 3억 원 이상이었던 반면에 이번에 바뀐 내용은 비규제 지역도 6억 원 이상이 되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각종 증빙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의무 제출 규정이죠.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있던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 자체가 좀 더 세분화됐잖아요. 네. 좀 더 구체화가 됐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제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Q&A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내용 같은데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가 3월부터 적용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3월 4일인데 네. 현재 날짜 기준으로는 아직 개정된 규정이 공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3월 중에 공포가 된다고 예정은 돼 있지만 아직은 공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재는 과거 규정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대로. 네. 3월 중에 개정된 규정이 공포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 네. 계약하는 부분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서 네, 네. 뭐 자금 조달 계약서라든지 네. 그런 관련된 규정을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금 조달 계획서 네. 제출 기한이 네. 60일인지 30일인지 예. 그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가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일에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또 제출을 하셔야 되면 60일 이내 같이 이제 제출을 해야지만 거래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 2월 2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도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60일, 30일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잔금일 기준이 아니고 우리 계약일, 그렇죠. 계약서 작성일 예, 기준으로 30일 네. 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세무사님 여기서 추가 질문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소명 자료하고 두 가지 다 이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네. 내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 대상자가 된다고 그러면 네. 같이 30일 내에 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제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요즘에 주택 네. 가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렇죠.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아서 네.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이 항상 증여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고민이 하시죠.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보시면 만일에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자기 자금 란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증여 상속 또 란이 있는데 거기에 뭐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증여란을 체크를 해주시고 옆에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지 이 관계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란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잘 아시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금액만 적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증여세 만약에 내셔야 되면 성인 간에는 직계 좀비속 간에는 이제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하시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세 납부를 하셔야겠죠.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인데
우리가 고가주택을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비싸기 때문에 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이 대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약 고가주택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일이 2월이다. 네. 그런데 잔금일은 7월이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자금증빙, 그러니까 자금증빙자료 제출 때문에 대출 굳이 2월 달에 같이 받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 뭐 대출 자체는 나중에 받아도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계약일이 2월이라고 하면 자금증빙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출을 지금 실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계약일이 개정된 이유라고 하면 자금증빙 의무 제출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9억 원 초과가 되기 예, 때문에. 예. 하지만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네. 금융기관 대출, 증여 등 자금 조달 계획이 실행되지 아니하거나 네. 또는 뭐 부동산 본인 소유의 예. 부동산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네, 경우에는 네. 예, 예.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에 네.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추후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아, 보완을 해라? 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뭐 대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실행하실 필요 없고 예, 예. 나중에 대출이 실행될 때 네.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변호사님, 네. 자기 자금 기재 내용을 보면 네. 실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뭐 이 적금이라든지 예금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작성을 하는 그 기준 금액에 네. 혹시 자기 연봉에다가 네.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좀 감안해가지고 예. 작성을 해도 되는 건지. 아, 그러면 만일에 내가 연봉 1억인데 네. 10년을 근무를 했다라고 네. 하면 10억이잖아요. 네. 그럼 내 이번에 구입한 주택이 10억이다라고 네. 하면 뭐 그간 쓴 비용도 필요 없이 네. 그 이제 내가 벌어들였던 소득이 10억이니까 그걸 소명이 되지 않냐 이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그 자기 자금에 대한 내용들은 좀 증빙으로 이제 증명이 가능해야지만 그렇죠. 실제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금의 뭐 통장 잔고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실제 소명이 가능해야지만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장님, 네.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란에 보시면 이 차입금란 중에서도 그 밖의 차입금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뭐 일정 금액을 차입을 했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그렇죠. 해도. 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는 뭐 원금 상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 이자 납입에 대한 내용들이 네. 작성이 되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원금을 상환을 하고 네. 이자 납입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예. 금융거래를 통해서 네. 증빙을 남겨놔야 돼요. 여기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이러한 차용증 자체를 네. 공증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꼭 공증을 받아야만 하나요? 사실 뭐 공증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뭐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네, 네. 실제 대금을 상환하는 내역들이 그렇죠. 금융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면 소명이 사실 되면? 소명이 되면 예, 예. 그 부분들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굳이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차입금 내용들은 자금조달 계획서에 작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예. 추후에도 이 부분들은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후 관리가 되니까. 네, 실제 그 차용증대로 원금하고 이자 상환이 계속 네,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원금 상환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되는 예, 거죠. 예. 네,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조합원 입주권, 네. 분양권도 조달 계획서 네. 제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택, 실제 주택뿐만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도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 네. 그러면 이쯤에 해서 이 자금 출처 소명 자료들이 쭉 있잖아요. 네. 한번 자세하게 나열해 주시죠. 네. 금융기관 예금액은 잔고증명 또는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주식 거래 내역서, 잔고증명, 네. 증여 상속금액은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네. 현금은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네. 부동산 처분대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네. 금융기관 대출액은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네.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은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해서 총 15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취득을 하면서 네. 제가 기존에 살고 있던 네. 집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에 전세 자금? 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에 예. 이 부분을 작성을 할 때 네.
어디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네. 유선 통화로 네. 말씀을 드리면 이 자기자금, 그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란에 보시면 자기자금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시면 부동산 처분대금이라는 란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이 전세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재를 하면 되시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뭐 전세자금까지 뭐 자금 출처가 나오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전세자금에 대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뭐 고려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만일에 이 주택을 실제 취득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린 뭐 미성년자라든지 혹은 뭐 실제 소득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전세자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 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만일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네. 이 주택 취득 자금에 배우자의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하면 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가 네. 세대 기준으로 네. 작성을 해서 배우자의 명의의 예금이라든지 네. 주식 처분 금액도 본인의 자금으로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 그렇죠. 네. 사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큰일 나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배우자의 자금은 증여 받은 걸로 해서 네. 증여세를 납부하고 네. 증여 금액에 기재를 하시거나 네. 또는 배우자의 자금은 네. 공동 명의로 그 등기를 하는 거죠. 금액만큼 그렇죠.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그렇죠.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네. 법대로 제대로 해라.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을 보면 네. 현금 등 기타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이 부분을 작성을 할 때 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 현금 등 기타 금액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네. 만일에 이 현금 등 이 금액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도하다고 하면 실제로 세무조사에 추적이 표적이 될 확률이 높겠죠. 네. 만일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근로자라고 하면 내가 벌을 수 있는 돈이 뻔한데 이 큰 현금이 어디 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작성을 안 하시는 게 좋죠. 금액이 안 들어가는 게 좋죠. 이 부분은. 그렇죠.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 질문도 실제 저희에게 질문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취득세하고 각종 부대 비용이 발생이 할 거고, 네. 또 만일에 기존의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취득세라든지 각종 부대 비용 혹은 양도세 쭉 나올 텐데, 네. 자, 이런 것들도 이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는 현재 취득하는 해당 주택 취득금액 기준으로 네. 작성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자금 출처 소명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된다 그러면 예. 취득세 등 부대 비용까지도 네. 소명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 주택에 네. 처분 금액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네. 양도세가 발생을 하면 네. 양도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 금액만?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처분 금액이 10억인데 네. 양도세가 1억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 10억을 기입하는 게 아니고 9억. 9억을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 두 번째 영상으로 저희가 Q&A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제작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못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 주시면 바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럼 앞으로도 네. 저희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하시죠. 네. 네. 지금까지 세수사였습니다. 세수사였습니다.